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황원의 TMI 보도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월요일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약간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너무 뭐랄까요, 늦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그때는 올릴 수 없는 내용들의 것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끊고 가자. 보도자료가 특히나 이번 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끊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6일부터 28일까지의 보도자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26일 보도자료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의료부에 파업하고 있잖아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한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료부의 파업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자원지원 및 구조반,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하며 총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요.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주말과 공휴일을 해도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에서는 이미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24시간 이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 그리고 야간하고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를 했다고 하고요. 서대문구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세가 좀 약한, 좀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병원 이용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26일에 두 번째 소식, 서대문구 폐지 수집 노인들 전수조사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내에 이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이 계신데 26일날 전수조사를 좀 다음 달 말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겠죠. 전수조사 실시해서 하겠다고 26일날 밝혔습니다. 일단 관내 고물상, 저희 방송국 근처에도 고물상이 있거든요. 고물상 방문해서 폐지 수집 노인들의 현황 그리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요.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생활 실태 파악하고 건강관리, 돌봄이 필요한지 등에 확인해가지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하는 등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하고요. 통합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639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주변에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이쪽으로 좀 연락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전수조사에 좀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27일 자료입니다. 27일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회 보도자료입니다.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27일날 2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도자료가 되게 많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이제 또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의회 기본 조례 만들어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기초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착하고자 새롭게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296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구의회의 사무직원 등에 대한 인사권 독립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권한과 위상이 이렇게 인사권이 독립되고 등등등 하면서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조례나 아니면 회의규칙 등의 제도적인 기반 등이 이렇게 통합되지 않아가지고 혼재가 되어 있고 좀 혼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서 작년에 서대문구 의회를 보면은 요 문제 가지고 많이 약간 다툼이랄까요? 약간 이견이 좀 많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이 개별 조례, 규칙 등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내용들,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새로 정비하고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총체 사항을 묶어가지고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조례안을 보면 의회 운영부터 회의 규칙, 회기 운영, 직무, 선거, 위원회 구성, 의원 연구단체 등 이게 뭐 거의 모든 걸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자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단순히 기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운영 체계 등에 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보도자료였고요. 27일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임시회 2024년 첫 임시회 9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구정 업무 보고,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어떤 사업을 이제 할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청취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등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회계연도, 2024년도 이제 결산해야 되죠. 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3일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모든 이제 심사한 안건들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주요 안건 심사 내용 이건 좀 길더라도 다 읽어드릴게요.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조례안, 그다음에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있네요. 이건 못한 것 같습니다. 구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용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 자연사업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개인용 이동장치 등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이게 아마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마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됐고요. 서대문구의 기본 조례안, 아까 이렇게 했었던 그 내용하고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임시회는 선거까지, 총선까지는 없고요. 총선이 지난 4월 22일 월요일에 임시회 개최된다고 합니다. 9위회는 정례회가 2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7월하고 12월. 7월은 결산검사, 결산을 하는 데고 12월에는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데죠. 이때만 정례회고 나머지는 다 임시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4월 임시회가 4월에 임시회가 열리고 정말 조금 한 2달가량 긴 휴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27일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약간 저는 약간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까 좀 어려웠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내용을 읽어드리면 도시재정비사업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4회에 걸쳐서 런치 앤 런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점심시간 도시락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되는 교육이었다고 하고요. 14일날 시작해서 21일, 27일, 29일까지 구청 대회실에 열렸다고 합니다. 네, 재정비 담당 공무원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육성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속도 있게 진행하고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참여 직원들이 재정비 사업에 대한 사례 공유,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평소 업무에서 느껴온 궁금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점심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심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네. 그리고 뭐 앞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하면은, 원활하고 소통하게 지내서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고집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 다 다른 문제인 거고 제가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건데 도시락과 함께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좀 좋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을 아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은 일종의 자유시간이잖아요. 휴게 시간이거든요, 법적으로요. 물론 이제 뭐 공무원들은 이제 뭐 노동법이랄지 이런 거에 다 전부 적용받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점심시간에 교육을 받는다. 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런 보도자료가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과학고와 임시정부기념관 앞에 거리가 말끔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말끔해지는 얘기. 네, 저도 이거 단어 때문에 또 깜짝 놀랐었는데 뭐냐면 2024년도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게 그린 뉴딜 지중화가 뭐냐? 그냥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중화예요. 소위 말하는 여기 이게 나온 그겁니다. 보행환경 조성,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전봇대를 다 땅 밑으로 전선, 전봇대에 있는 이런 통신성을 다 지하에 매설하는 겁니다. 그냥 지중화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뭐 그린 뉴딜 지중화, 그린 뉴딜? 왜 지중화 사업이 그린 뉴딜하고 연결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름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선정구역은 한성과학고등학교 정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앞을 지나서 독립공원 교차로 부근까지 이렇게 310m 구간이라 합니다. 지중화를 하면 좋긴 하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넓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런 깜짝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봇대 12기를 철거하고 전선 통신성 지중화하고요. 뭐 업무 협약 체결하고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 정도인데 전력공사가 50%, 정부 20%,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약 15%씩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뭐 문의나 민원이 있으시면 도시경관과 02330-17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뭐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왜냐면 3월 1일 날 3.1절입니다. 3.1절인데 부시마시전 105주년입니다. 그리고 105주년인데 서대문구에는 독립공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고 제가 만약에 월요일 날로 방송 제작을 하게 되면 3월 1일 날 행사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 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1일과 2일 서대문 독립공원 일대에서 함성,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일에는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역사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3일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그 시민들의 만세 행진 하신다고 하고요. 11시 30분에는 독립공원 중앙에서 가로 5.4m, 세로 3.6m의 대형 태극기 최초 개양식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기념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기념관 의정부홀에서 열립니다. 이거는 그 독립공원 이쪽이 아니라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2일 오후 9시 30분부터는 토론회, 제목이 옛 서대문 형무소 일대의 역사성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기조발표, 박경목 충남대 국사과 교수가 경성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까지 한국 근현대를 투영하다. 황선희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독립공원 임시정부 기념관과 마주하다.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공원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김정동 우리근대건축연구소장 좌장으로 돼가지고 양성숙 국립경찰박물관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토대로 해서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관으로 하는 역사문화 벨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행사를 했었던 서대문구청인데 홍범도 장군 치우라고 했던 게 서대문구청인데 요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믿고. 네. 조금 뭐랄까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네.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1일과 2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현장 신청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고 합니다. 독립공원에서 미로 탈출 체험, 태극기 나무 만들기, 손도장으로 완성하는 태극기, 전통 팽이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고요. 어린이 독립만세 퍼포먼스, 역사 마술 공연도 펼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올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330-1410 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360-8590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역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된다고 하고요. 3월 1일, 2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을 하고요. 입장 마감은 5시 30분, 그리고 3.1절 당일 하루는 무료 개방된다고 합니다. 3.1절하고 보통 광복절에는 무료 개방을 하죠.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월 1일, 2일 많이 놀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8일 보도자료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예, 서대문구가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구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요. 여기 보시면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 보상원들이 관내에 있는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이어야 되고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3월 6일,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6일 6시 6층 도시경관과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저소득층, 그리고 지난해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위주로 동별로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은 한 장당 크기에 따라서 현수막이 1,000원에서 2,000원, 전단지는 200원에서 300원, 스티커는 300원에서 500원 등이고요.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도는 한 사람당 월 150만 원 최대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꼭 가시기 바라고요. 문의는 도시경관과입니다. 330-165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촌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촌 일대 지구단위 계획 구역 35만 6,498제곱미터, 대략 10만 평이 조금 더 되네요. 10만 한 6천 평? 예. 이 세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촌역,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에 이렇게 있는,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예. 재정비를 통해서 2013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10년이 좀 넘게 지났으니까 도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 실태를 분석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해서 중심지 위상에 맞는 개방 밀도를 확보하고 입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청년 문화 중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용적률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계획을 좀 변경하고 높은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청년 문화 중심 기능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 모순되는 지점을
무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볼 때 무슨입니다. 청년 문화 중심 기능이 용적률 완화돼가지고 경제력을 이게 효율성을 엄청나게 볼 때 청년 문화 중심 기능은 사실상 좀 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 착수 후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변경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330-193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보도자료 소개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구의회 보도자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뭐 취재를 하든지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저희 좀 주관을 좀 안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관이 들어가는 게 좀 있긴 하네요.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날 남은 뭐 29일부터 생기는 보도자료들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FM 황운의 TMI였고요. 나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